오늘은 회사에서 직무중심 인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회사는 직무중심 인사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. 우리 회사도 직무분류도 되어 있고 직무도 있으니 직무중심의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정말 그런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4개를 볼까요? 우리 회사에는 직무기술서가 있다. 또 우리 회사는 직군별로 연봉이 다르다. 우리 회사는 직무나 직군별 교육을 한다. 우리 회사는 지원, G2 이렇게 새로운 직무 등급을 사용한다. 많이들 하시지요?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직무중심 인사를 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. 직무중심 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직무가 인사의 기본 단위가 되지는 못해서 유사 직무주의라고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자, 인사 담당 직무 예시를 들어봅시다. 우리는 대략 다 인사직무라고 퉁쳐서 직무를 정하고 직무기술서도 한 개로 만듭니다. 여기에 직무 담당들을 두지요. 이 회사에는 뛰어난 홍과장과 성실한 공대리가 인사 담당입니다. 홍과장은 채용과 노무에 특화되어 일을 하는데 전적으로 일을 하거나 80% 정도의 일을 책임집니다. 반면에 공대리는 평가 보상을 주로 하면서 교육은 반반, 나머지는 서브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홍과장은 기획력과 일처리가 매우 뛰어납니다. 그래서 위에서도 믿을만한 홍과장에게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맡깁니다. 홍과장은 점차 다른 영역에서도 더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되고 공대리는 아직 주니어라 지원을 합니다. 일을 믿을만하게 잘하면 종종 일이 더 몰립니다. 홍과장은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많아집니다. 연일 경무에 시달리고 더욱 지치게 됩니다. 공대리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요. 결국 홍과장은 참다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. 윗분들은 깜짝 놀랍니다. 홍과장 일은 못 믿어온 공대리에게 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인재를 뽑아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. 딱 공과장 같은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. 나과장이 입사를 했습니다. 나과장도 전 회사에서 좋은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. 그런데 사장님은 딱 맘에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당연한 게 공과장이 전성기일 때의 인사 업무로 해주길 바라고 있어서입니다. 평가 보상을 잘하는 나과장이 채용, 노무를 진행하는데 이를 보던 사장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잘못 뽑았나? 이전보다 일을 잘 못하네? 사실 이전 홍과장도 평가 보상을 처음부터 잘하진 못했습니다. 나과장은 분발합니다. 홍과장의 대타로서 해결사를 바랬던 사장님은 나과장의 전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. 딱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만 더 강해집니다.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낙인이 되고 결국 나과장은 점점 제 페이스를 잃고 흔들립니다. 나과장도 불만입니다. 이런 일을 맡을지도 몰랐고 급하게 나간 홍과장이 히스토리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일에 치여 본인 전문성도 보이지 못했습니다. 결국 때려칩니다. 이게 반복되고 이 자리는 채용 무덤이 돼버립니다. 생각해보면 홍과장의 메인 업무는 3개에서 5개가 되었는데 담당하는 업무 기능이 2개 확대된 것입니다. 이는 기능의 양적 확대, 횡적 확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범위가 커진 것이지요. 한편으로 각 업무 기능에 있어서도 질적 수준이 높아졌습니다. 말하자면 횡이 아닌 종적 수준도 높아진 것인데 가령 평가 결과를 취합만 하던 일에서 평가 프로세스가 조직 내 잘 정착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. 일의 횡적, 종적 범위 수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잘하는지 판단도 되고 어떻게 뽑을지, 무엇을 교육할지, 담당별 일의 순서 등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담당자별로 이게 마구 섞여 있는 경우가 많지요. 또 언제 어떻게 일이 주어질지 모르니 그냥 퉁쳐서 하나의 직무로 해버리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요. 작은 중소기업 수준이 아니라면 이 경우 직무 기반의 인사 운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. 작은 기업도 왼쪽처럼 주로 어드민을 하는 직무와 위에서 일을 총괄해서 만들어가는 직무 2개라도 구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더 작은 기업이라면 최소한의 어드민 기능만 돌아가게끔 직무를 하나만 둘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나눠진 구분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달리 해주기 때문입니다. 직무로만 구분되면 직무급을, 직무와 숙련도에 따라 구분되면
직무 역량급으로 세팅합니다. 직무는 2개인데 호봉, 직급을 적용해 보상하면 잡탕이 돼버립니다. 각 직무는 보상의 단위가 될 뿐 아니라 평가 KPI 위 단위, 채용 모집과 선별의 단위, 직무교육의 단위, 경력개발의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. 직무를 가지고 전반 인사기능을 운영하는 기준을 삼는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직무기술서를 채용할 때, 평가할 때, 교육할 때, 보상할 때 수시로 확인하거나 필요하게 되면 직무기반 인사를 하는 건데 내내 거의 찾지 않거나 새로 만든다면 그건 직무기반 인사가 아닌 겁니다. 직무급은 직무기반 인사 중 작은 하나입니다. 직무급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에 기반해 일을 하지 않으면 항상 보상 이슈가 생기고 보상 기준도 모호하게 되어버립니다. 말하자면 설렁탕에 와인처럼 겉돌게 되는 겁니다. 서양에서는 직무급을, 우리는 오랜 동안 연공급을 써왔는데 한 번에 갈아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. 일하는 방식을 다 바꿀 수도 없고요. 다만 조금씩 직무 기반으로 바꿔가야 합니다. 경영도 서구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. 아직 직무 기반의 인사는 한참이나 멀었는데 직무기술서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직무 단위로 채용도 안 하는데 일단 덜컥 직무급부터 하려고 직무평가 먼저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직무 중심의 인사 철학을 먼저 세웁시다.